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14강은 금괴짝에서 나온 경주 김씨의 시조, 김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라의 그 3대 왕씨가 나오죠. 석탈의 박씨, 박역것의 박씨, 석탈의 석씨,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김할지의 김씨. 그래서 이 성씨가 신라 왕조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김할지가 나온 그 금괴짝 그 모습이죠. 먼저 그 김할지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김할지 신화 그리고 알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김할지는 왕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왕이 오름으로써 나중에 추존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김할지 신화가 이어준 그 하나의 배경이 되겠는데요. 김할지 신화가 다른 신화와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경주시에 있는 대릉원 모습인데, 이제 역대 왕과 왕비들, 그리고 귀족들의 무덤이 한 150여 개 모여 있는 곳입니다. 먼저 김할지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이고 경주 김씨의 시조예요. 경주 김씨는 전체 성씨에서 보면 4위지만 김씨 가운데서는 가락 김씨 다음으로 2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김씨뿐만 아니라 강릉 김씨, 연안 김씨 시조이기도 하고 또 김씨에서 권씨가 파생돼 나왔는데 안동권 씨 또한 김할지 후예입니다. 그러나 정식 역사에서는 이 김할지가 실존 인물로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김할지의 초상화고 탄생 설화, 우리나라 김씨의 그 족보입니다. 안동권 씨는 시조가 권행이라고 그래서 김할지 후손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씨는 김씨인데 930년 고려 태조 때죠. 고창군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고려개국에 큰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고려 태조에게서 이제 성을 하사받았는데 정세를 밝게 판단하고 권도를 잘 취하였다. 능병키 달권 해가지고 권씨를 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씨 가문에서 보면 권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권근, 권람, 권율장군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김할지 신화인데요. 65년, 탈해왕 9년이죠. 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 서쪽에 시림의 숲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왕은 호공을 보내서 살펴보게 했더니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뻗쳐 있고 나뭇가지에는 금빛이 나는 조그만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서 울고 있었다. 삼국유사에는 이제 연도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가 첨성대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곳이 이제 시림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가 이제 계림의 모습이고 자, 호공이 들어와서 아뢰자 사람을 시켜 괴짝을 가져와 열어보았다. 그러자 조그만 사내아이가 그 속에 있었는데 자태와 용모가 기이하고 컸다. 그러니까 알에서 난 난생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호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라 박역거세 시절의 재상 인데 외국 출신, 일본 출신인데 허리에 박을 차고 건너왔다, 바다를 건너왔다 그래서 표주박 호자를 써서 호공이라 불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호공이 김할지의 탄생을 발견한 경주 계림 숲이고
여기는 이제 호공의 집이 있었다고 하는 경주에 있는 월성터입니다. 자, 왕이 아기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며 기뻐하였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는 거두어서 길렀다. 아이가 성장하자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다. 이의 이름을 알지. 알지란 말은 어린아이 혹은 성모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 금괴짝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 금자하고 세금자지 않습니까? 김자가 기비라 하였으며 시름을 바꿔서 계림이라 이름하고 그것을 나라 이름으로 삼았다. 닭계자죠. 흰 닭과 관계돼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지의 뜻은 우리말로 아이, 소아를 일컬는데 성모를 뜻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박역거세가 스스로 알지 거서관이라 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박역거세 출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알지라 이름을 지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알지의 다른 뜻으로는 곡물이나 곡물에 들어있는 신령을 나타내는 말, 농업의 신이나 또는 그 대리자로서의 기능을 가진 신라 초기 왕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알지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거서관이란 말은 신라 초기 왕의 호칭인데요. 진한의 말로 왕이나 존귀한 사람을 부르는 이름인데 이 왕의 호칭은 박역거세 당대만 사용이 됐고 제2대 남양대부터는 차차웅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박역거세 신화, 여기는 김할제 신화를 나타낸 책입니다. 알지에서 알은 금을 나타내고 지는 존장자에 붙이는 존칭어다. 그래서 김씨 부족의 족장을 뜻한다는 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신라 왕가는 박역거세에서 석타를 거쳐서 김말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김말지가 이제 신라 왕의 계승에서 가장 늦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박씨나 석씨보다 먼저 경주 지역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나중에 이제 비중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토템인 닭과 그들의 조상을 연결시켜서 기말지리 실화를 탄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닭의 것에 있어서 계정, 닭의 우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죠. 계정에서 탄생했다는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기말지에서도 이제 황금괴짝과 함께 닭의 울음소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닭대가리, 새대가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머리가 안 좋다는 뜻으로 쓰이고 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하고 자주 잊어먹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은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닭이나 까마귀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새가 아니라는 뜻이죠. 계림의 위상은 이제 시림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신앙과 나무에 대한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계림의 시조인 김말지가 태어난 것으로 사적제 1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3대 미청 이후에 신라 왕은 주로 김씨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후 계림은 시조 탄생지로서 숭앙받고 있다. 또 금괴짝이 걸려 있었던 나무는 천상과 지상,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목이나 세계목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청강,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신화적인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대릉원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왕과 왕비, 왕족, 귀족층들의 그 무덤인데 약 1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김할지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할지는 탈의 이사금의 양자로서 대보의 관직, 그 대보는 이제 총리격의 굉장히 높은 관직인데 그 관직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왕이 또 알지를 태자로 책봉을 했어요. 그러나 알지는 왕위를 하사왕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김씨가 처음 신라 왕으로 등장한 것은 이후 제13대
미추 이사금 때부터고, 박혁거세나 석탈해와 달리 김말지 본인이 신라 왕이 오르진 않고 그 후손들의 왕이 올라서 나중에 왕으로 추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박혁거세나 석태화와 달리 신격으로 숭배했던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김말지가 양보했던 파사왕에서 많은 주변국들이 정복을 당했습니다. 네, 광산 김씨가 등장하는데요. 그 뿌리는 김말지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제13대 미추왕부터 김씨 왕조가 시작되었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의 56왕 가운데서 김씨가 38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제 주된 성씨가 된 거죠. 근데 광산 김씨의 시조는 왕자공이라고 그래서 김흥광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헌광학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설과 신무왕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나라에 난리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무주 소일동, 담양군 대전면이에요. 저도 가봤는데 여기에서 응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산 김씨의 시조가 됐는데, 광산 김씨 인구도 전체 순위는 8이지만 김씨성 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락 김씨, 광산 김씨, 말하자면은 그 경주 김씨 다음으로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할지 신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김할지 신화가 김씨와 왕가 시조로서 건국 신화는 아니지만 왕가 시조 신화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때는 김씨 최초로 왕이 된 제13대 미추왕 때부터 보내 초상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라 왕 가운데서 38명이 김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김할지 신화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할지 신화가 다른 신화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기 왕의 탄생으로 출발한 것은 박역것의 신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박역것에는 흰 말이 나오고 알이 나오고, 김할지에서는 흰 닭과 이제 금괴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제 난생이고 여기는 태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김할지는 왕에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할지 신화는 청강이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20개 걸린 금괴로 인해서 하늘과 연결이 됐고, 금괴는 난생을 대신해서 태생이지만은 흰 닭이라고 하는 신령스러운 닭이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다른 국조 신화들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김할지 신화는 청강과 난생이라는 신화 요소에서 청강 요소만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나무하고 관련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뻗쳐 있고, 이것도 이제 하늘의 어떤 뜻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할지 신화에 깃든 신화적 요소는, 자, 흰 닭은 박역거스 신화에 등장하는 흰 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시림이라는 숲에서 알지의 탄생을 알리는 흰 닭의 울음소리가 마치 박역거스 신화에서 나정 옆의 숲에서 흰 말이 울었다고 하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괴짝은 알지의 탄생이 신성한 것임을 의미하고, 이 금괴짝이 걸려 있었던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목,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하는 신화적 요소를 간접적으로나마 갖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신화로 격상된 현실적 배경으로 이제 38명이나 이제 김씨에서 왕이 나왔다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요소가 있겠죠. 청강의 요소는 국조나 왕에게만 허용된 신화 요소고, 성씨 시조들은 하늘 대신 땅이나 바다, 못, 바위 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라의 말은 시조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던 김할지 신화에 청강이 나타나는 것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라의 많은 왕들이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56명의 왕 가운데서 김씨왕이 38명, 박씨는 10명, 석씨는 8명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김할지가 왜 파사왕에게 왕위를 양보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알지를 태자로 책봉하였다는 내용은 나중에 김씨 왕조가 등장하면서 자신들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있고요. 김할지 신화는 신라의 박씨석씨 김씨 왕조의 신화체계성에서 이렇게 해서 뚜렷한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할지는 신라 김씨왕가의 시조고 경주 김씨, 강릉 김씨, 연안 김씨의 시조이고 안동 권씨도 김할지 후손이 되겠습니다. 김할지 신화에 등장하는 요소는 흰 닭이 있고 자줏빛 구름과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금괴짝이 있습니다. 이름은 알지고 성은 김괴짝으로부터 따온 새 금자에서 김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라 김씨는 박씨, 석씨 성보다 먼저 경주 지역에 정착했지만 김할지가 직접 왕이 오르지 않고 왕이 나중에 나옴으로써 말하자면 그 비중이 늦게 강조된 걸로 보입니다. 김할지 신화가 이어준 까닭은 38명의 왕이 김씨 계통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고 다른 신화의 차이는 천강,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간접적이고 또 난생이 아닌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생으로 이미 어떤 아기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신화적인 요소를 찾자 보면은 시림숲에서 흰 닭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거. 이것은 마치 박역거서 신화에서 나정엽 숲에서 흰말이 울었다는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금괴짝이 걸려 있었던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나무라고는 요소가 거기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신화로 격상된 배경은 신라의 많은 왕들이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강성률 철학TV에도 강성희 문학TV도 있으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